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하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짜입니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여야의 경제 민주화 방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순환 출자 금지 항목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과 아이폰 5 공개가 임박함에 따라서 IT주의 흐름은 어떠할지 예상합니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 라이징 스타 홍의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보죠.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동섭 이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8일 미국 재무부가 입찰에 붙인 10년물 국채 수요가 극히 부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지난 12개월간 국채 입찰의 평균치를 크게 밑돌면서 2009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뜻인데요. 자, 이런 국채 가격 하락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 하락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투자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수요는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단기물이나 이런 게 하락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가들이 거기서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안전자산에서 불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 근래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 사실 국채 발행 해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봤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이 약간 그 국채에 달려들기보다는 수익률이 위험자산 쪽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8월에 그 신용등급 강등된 이후로 지수가 그보다 더 높게 올라왔고, 또 지금은 2007년도에 꼭지점 14,000원을 향해서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들은 위험자산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는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요번에 또 그 여름 휴가가 끝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월 3일 잘 끝나는데, 그때까지 요번에 투자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대기 매수가 많은 상태죠. 그렇다면 국채의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매매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부터 9월 달까지는 최소한 주가가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확률이 높고, 빠져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대기 매수가 시장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가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보고 시장을 어떤 악재가 생길 거다라는 것보다는 호재 만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일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누적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고 또 콜 매도도 강화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 만기인데요. 그 만기 전날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외국인들이 그 선물 누적 매도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다가 1870에서 매도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쭉 1740까지 밀어내가지고 시장 수익률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는 상황이었고, 또 하단부에서도 단타를 많이 쳐서 단기 수익도 많이 챙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금 한참 올라온 데서 이제 환매를 했는데, 10,000개 정도 누적 매도가 있었는데 그걸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시켰거든요. 그 투기적인 매도세가 지금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얘기는 그들이 더 이상은 이제 그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또 그들이 이제는 주가 상승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제 현물하고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 혹시 모를 걸 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해지를 걸 수 있는 것 중에 콜매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콜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그 어떤 행사가에 해당돼서
프리미엄을 따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콜매도가 산적해서 오늘 뭐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뭐 시장에 나오고 경계 매물 뭐 얘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 근데 저는 그걸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닌 게 시장의 선물과 현물에 들어온 금액 대비 콜매도 금액을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저적지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지금은 큰 물결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없다. 일단 콜매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누적 매도가 매수로 전환됐다는 것은 이제 시장은 큰 상승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미국이 이제 주봉상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드코스가 났습니다. 그게 한번 나면 평균 25주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주 상승에 가서 꾸준한 상승세가 25주간 유지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물론 상승 각도를 계속 높일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약간 횡보하면서 또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약 25주의 상승을 염두에 둔 매매가 시작이 됐다라고 본다면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드가 난 게 2주밖에 안 됐다라는 거 봤을 때 지금이 아주 중요한 기회고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마지막까지 확인한 후에 전환선 기준 골드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매수로 전향했다라고 보시면 그들이 우리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승으로 갈 것을 완벽하게 확인 사살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콜매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 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현재 어떠한지요? 네, 일단은 오늘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이고 금융통화위원회 정책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어제 현선물을 많이 땡겼고요. 선물을 결국에는 6월 만기 이후의 선물을 거의 다 물량을 정리를 한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결제가 많이 늘어나서 신규로 진입한 외국인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매도 포지션을 어저께 하루 만에 거의 정리를 했다는 점은 외국인이 어쨌든 이제 하방을 좀 포기한 게 아닌가 일단 솔직히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오늘 현물 또 무섭게 사고 있습니다. 1870억을 사고 있고요. 기간은 사실 지금 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쨌든 하락적으로 좀 베팅을 해놨는지 몰라도 일단 어제도 종가상으로 좀 현물을 파는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도 현물을 사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외국인과 반대로 18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 사고 있습니다. 일단 15억 정도 사는 모습, 개인은 7억, 기간은 9억 정도 파는 모습. 결국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어제 땡기면서 베이시스를 많이 벌려놓았고 그로 인해서 오늘 현물이 좀 또 프로그램으로 차익장고 그다음 비차익장고로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 상당히 수급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최근에 거의 드라기 효과 이후에 결국엔 시장이 웹도둑 현상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그런 웹도둑 현상 속에서도 베이시스가 벌어지면서 결국 수급적으로 정말 양호해지고 있는 시장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하방 경직에 대한 그런 정말 탄탄한 그런 시장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해석을 해줘야 될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도 좀 예상외로 만기를 앞두고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에 좀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쨌든 외국인이 255 풋매도를 500억 넘게 쳐놨다는 거는 그 상방 쪽으로 풋매도라는 건 결국 콜매수의 역할이고요. 외국인이 콜매도를 최근에 쳤다는 거는 그 이제 상당히 내가 위주로 콜매도를 쳤기 때문에 상당히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해지성으로 결국에 어제 선물을 다 걷어들였고 255 이상의 풋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결국 상방으로 가도 외국인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작업을 어느 정도 했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다시 또 이어나가는 추세. 결국엔 개인이 오늘도 풋옵션에 많이 붙다 보니까 이번 8월 옵션물은 거의 개인이 풋에 계속 아무래도 살을 걸고 있습니다. 파생시장이라는 건 현물은 사실 사지 못하고 만약에 팔고 가시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다시 오지만 파생시장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개인이 인식 못하는 점에서 어쨌든 상당히 하방으로 이끌었던 외국인의 선물로 하방으로 보험을 걸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개인이 계속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 외국인이 역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은 만기일이니까 수익 좀 더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은 고점이 다 온 거 아니냐, 좀 내려와야 이제 살 텐데 하면서 현물 쪽을 오히려 계속 더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저도 최근에 뭐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나 그리고 유럽의 위기가 솔직히 종식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박하게 수급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하방 경직이 어쨌든 정책 공조로 만들어졌고요. 개인들한테 어쨌든 저도 적극적으로 현물을 매수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물 선물 전부 다 매도고요. 지금 옵션 쪽이나 이런 선물 옵션 포지션이 좀 하방 쪽으로 내려가지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외국인이 어제 너무 올리고 오늘도 계속 추세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계속 좀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 좀 해야지 외국인들 상방을 확실히 보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 오늘 장 개인은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요. 조금 있다가 20분 있다가 중국의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비의 기대감도 같이 맞물렸지만요. 최근에 시장이 화학주, 철강주, 결국엔 어제 자동차가 약세였고 오늘 자동차가 조금 센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오늘 센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전차군단 기존의 주도주가 좀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들 유가가 올라서 정유주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결국 지난주 20일 기대감과 같이 맞물리면서 나왔고요. 그 여파로 화학주, 철강주, 조선주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 업종은 현대중공이 일어나는 게 결국에는 유럽의 위기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같이 맞물리는 게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국의 CP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월 2.2%에서 지금 이번 달 1.7% 정도로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낮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 더 정책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기 부양 기대감이 결국에는 그동안의 전차군단, 사실 실적이 안 좋았던 화학주나 철강주 이런 것들 계속 안 되고 전차군단만 밀어 올렸었던 건데요. 그 전차군단을 팔고 나머지 수급적으로 순환매를 시키는 장이 연출이 된다는 게 상당히 수급적으로 돌아오면서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굳이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는 솔직히 오늘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어쨌든 외국인의 옵션 상방 쪽으로 보는 물량을 정리한다면 만기가 끝난 이후에 영원히 상승하는 장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분명히 기술적인 자율 조정이 올 거고요. 그럴 때마다 하락하는 이제 화학주, 조선, 정유 이런 쪽으로 좀 가대 낙폭주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쉬라고 말씀을 단명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중국 CPI 지수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만기 지수 결국엔 255를 넘어갈 걸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증권 쪽이 또 누르게 된다면은 어떻게 종가에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그동안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쌓였다는 점, 오늘도 프로그램이 2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차익 잔고도 조금 부담은 됩니다. 사실 베이시스는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증권이 만약에 기관 쪽에서 민다면 외국인이 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요약을 하자면요. 경기 부양감 확대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 중국이 CPI면 잘 나오면은 중국 부양 기대감까지 사면서 지수는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은 어제 제저만 원점 세팅을 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서 선물을 더 사거나 아니면 다시 팔거나 두 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 있고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물 쪽에 일단은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외국에서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같이 따라 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가대 낙폭주들, 화학주, 철강, 조선 이런 쪽,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주도주였던 삼성전자보다는 낙폭이 컸던 LG전자나 LG이노텍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옵션 만기에 오늘은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급적 좀 매매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 듣는 가운데 기준금리에 관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 수준에서 동결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하락 시의 주식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박스권 돌파 여부를 주목하자, 정영훈 연구원 옵션 만기일에 19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 최희용 대리는 주식 비중의 축소 관망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장중 대내외적 변수 발표 후에 보수적인 관점을 지켜가자고 했습니다. 자,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낙폭과대주의 분할 매수 전략을 이야기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제약과 건설 업종을, 정영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을, 최희용 대리는 바이오 업종, 김도영 대표는 정유 산업 소재를 말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예, 지수가 4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900선을 돌파하고 이틀째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반등장에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에 민감한 화학주와 조선주 위주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정유주도 동반 강세를 띄었고, 조선주는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들의 가격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수급과 펀더멘털의 싸움에서 수급이 승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대응 전략은 대형주 비중 축소 및 차익 실현 전략이 좋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설령 지수가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해도 분명히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다시 줄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위로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조금 단순해 보이지만 유럽 문제가 극도로 부각될 때는, 그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완화되면서 요즘처럼 기대감이 펼쳐질 때는 매도하는 전략이 그동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은 1700대 하단과 1900대 초반의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 비교적 이렇다 할 모멘텀을 부각받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주도주 부재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펼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식 비중의 축소 관망 전략을, 그리고 관심 업종은 바이오 업종을 말씀하셨거든요. 자세한 설명 주시겠어요? 바이오 테마가 향후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요즘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차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품이 많고 실속이 없는 종목도 있지만 옥석을 가린다면 충분히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큐로컴, 파미셀, 시젠, RNL 바이오, CTC 바이오 등 상당히 훌륭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향후 수익성과 성장성이 같이 개선이 되고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의 추천주는 시젠입니다. 시젠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어제부터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회사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분자 진단 전문 기업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는 드물게 높은 실적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회사입니다. 의료 진단 장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대형 업체와 제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강화가 되고 주가도 한 단계에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 36억으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도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띠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8만 원, 매입가는 현재가인 54,000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42,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희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현물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는데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은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방안 살펴봅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가 9월에 공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분류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벤트 데이를 맞이한 국내 증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심스럽게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외국인의 강한 선현물 매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분석해 주시죠. 네, 전일과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상승에 힘입어서 이런 상승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확대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1900선을 이제 상회하며 1900선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7,200억을 상회를 하였고 프로그램 매매 역시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수세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에린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QE3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점이 주된 상승 요인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GDP와 그리고 독일의 제조업 지표 등이 부진한 기록을 나타내면서 이 12회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보스턴 연준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반등을 보이고 실업률이 하락할 때까지 연준은 규모를 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채권 매입을 통해 양적 완화를 실시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의 더딘 성장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기까지는 기간과 규모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완화 정책으로 조속하게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 등이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민간 부분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31일에 예정돼 있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될 그런 전망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연준과 ECB의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또 코스피가 재차 1900선을 넘어섰다는 점에 있어서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양호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 이제 중국의 생산자 소비 물가 발표, 그리고 국내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 등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의 상승폭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낙폭 과대 업종과 그 중성 실적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 그러면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일단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잠깐 조정이 나올 때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취해가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경제 민주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새누리당에서 순환 출자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경제단체에서도 반발을 심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순환 출자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공통적으로 순환 출자 금지에 관한 항목을 이제 좀 포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과 현대중업 등 재벌들도 순환 출자 규제가 정해지면 따를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순환 출자 규제를 공정거래법 거래안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순환 출자 해소는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환 출자를 해결한 순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순지주회사를 선호하는 견해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는
순환출자의 고리 중 상위 지배기업을 보유한 자회사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출자 규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배기업을 보유한 자회사는 보유한 지배기업 지분을 지배기업에게든 제3자에게든 매각을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위 지배기업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필연적으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공정위의 지난 6월 분석에 따르면 삼성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카드,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자동차에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롯데쇼핑에는 롯데칠성과 롯데제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에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한항공에는 한진, 그리고 하나에서는 하나손해보험, 동부건설엔 동부생명, 그리고 대림코퍼레이션 오라건강, 그리고 현대상선에선 현대엘리베이터 등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환상형 출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이제 좀 관심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가 오는 9월에 나올 거란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죠.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IT주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갤럭시 노트 2와 이제 아이폰 5가 이제 격돌을 하면 이제 어디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아이폰 5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가 이제 9월에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에 끼칠 영향에 이제 좀 관심이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과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아이폰 5를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회사가 이제 주요한 관심 대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오는 9월에 이제 아이폰 5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늦어도 4분기에는 출시한다는 전망이 상당히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5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와 4분기 실적은 갤럭시 S3 판매가 호주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적 감소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 3분기 연결 기준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7조 6,393억 원, 그리고 4분기는 7조 4,751억 원입니다. 아이폰 5 출시로 4분기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꺾인다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아이폰 5 출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제품의 소비자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 일단 주요 이유입니다. 아이폰 5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그동안 아이폰 5가 나올 때까지 스마트폰 구매를 미뤄왔고, 반대로 삼성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이미 일찌감치 구매를 끝마쳤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에 새로운 아이폰 출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제품 출하 대수 성장이 가파르게 이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체들도 아이폰 5 출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투어 롱텀 에볼루션, 그러니까 LTE 고객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관심이 높은 단말기인 아이폰 5가 LTE를 지원하지 않으면 김 빠진 상황이 되기 십상입니다. 반면 연말 아이폰 5를 통한 서비스 계획이 없는 LG U+는 상대적으로 경쟁에 불리한 요소가 하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LTE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SKT와 KT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3G 통신망을 사용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대거 LTE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이제 통신주들의 주가 흐름이 비교적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이 아이폰 5 LTE에서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갈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쪽 소식 듣겠습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라서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쪽 소식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10시 반에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사이인데요. 지금 시가는 0.07% 하락한 2159.43포인트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산업생산 등의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1.7%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2.5% 하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 또한 10.4%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이전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에는 오후 1시 반에는 이제 소매 매출 및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지표들의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곧 있을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QFII를 통해서 최근 2개월간 자금 순입금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들이 A 증시에 대한 투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증시에는 투자 심리에는 좀 호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이 부근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지표가 호전이 될 경우에 정책적인 완화 기조와 함께 증시의 상승을 이끌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긴축 기조, 이러한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말고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한 시장 조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7일 같은 경우 중앙은행이 500억 위안 규모의 RP를 매매를 통해서 500억 위안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러한 흐름세를 나타내면서 증시의 풍부한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좀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그것들이 또 세계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인 만큼 지금 1.8% 정도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해서 우리 증시에 큰 폭의 좀 상승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의진입니다. 오늘 시장 간단하게 흐름 좀 짚어보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스몰캡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침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조금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성주 시장이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나중, 그러니까 향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현재 구간이 투자에 상당히 좀 좋은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종목에 대한 실적이나 앞으로에 대한 테마 이런 것들을 좀 믿어보자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장부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당히 좀 강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천억 이상, 지금 장개시한 지 1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 이상 급등이 좀 나아지고 있죠. 자,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소외를 좀 보였던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다. 뭐 초강세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컸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좀 반가운 주가 흐름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상태로 봤을 땐 기관의 매도는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한 2,500억, 기관들의 매도 같은 경우는 한 199억.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하나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화학이나 IT,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유통업종의 강세도 좀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전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려스러운 부분 자체, 좀 찝찝한 부분 자체는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은 간단하게 좀 보시면 0.4%
정도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기관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흐름은 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이나 CJ 오쇼핑 다음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일단은 뭐 이렇다 지금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스터디는 뭐 4% 이상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은 게임 관련주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NC소프트가 반등이 나오면서 뭐 게임빌, 컴투스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빌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게임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일단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성화이텍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원강업이라든지 뭐 화신, 그러니까 만도, 뭐 현대모비스 일단은 그동안에 좀 부진을 깨고 상승 전환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제가 보건대 한 8월 중순 이후가 좀 될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매달, 그러니까 월 말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 그러니까 지금 월 초반에는 대형주의 강세가 이루어졌다면은 장 막판, 그러니까 월 막판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대한 수익률 싸움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인데 그 수비 티어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소형주에 대한 악재겠죠. 그래도 너무 큰 우려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시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간단하게 언급드릴 부분은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시장 스몰캡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만 좀 가는 시장에서 내 종목이 안 간다 그래서 내 종목이 혹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갖고 계신 종목들을 파시고 나서 오히려 지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전략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면은 역방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판 게 오르고 산 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매매 방법은 상당히 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단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우량주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량주라면 실적 우량주, 얼마 전에 성광밴드라는 종목이 급등해 나왔습니다. 피팅 관련 업체죠. 태광도 그렇고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뭐 디케이락 같은 종목도요. 그런 종목이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이유 자체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급등의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된 중소형주에 대한 매집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배당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주고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널려 있습니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중소형주 시장은 가지 못한다, 매수세가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대형주 장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당분간은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금 거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좀처럼 거래 금액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매수세가 부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매매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 시장이 좋기 때문에 중소형주 시장에 대해서 단기 매매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매매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가 좋다고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떨어지거나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기업 가치를 믿고 지금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형주 장세 적은 비중으로 신규 매수.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 혹은 아니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적은 비중으로 조금씩 매집을 해 나가신다면
향후에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장세라고 대형주만 비중을 크게 늘리실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900이 넘은 시점에서 여기서 바로 2000포인트 간다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죠. 대형주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크게 나오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물량 부담은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장이죠. 그래서 일단 대형주에 대한 수익률 극대화보단 지금 오히려 바닥을 잘 다져놓은 종목이 한번 튀어오를 때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은 비중으로 신규 매수에 좀 나서시되 일단은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전략 말고요. 일단 조금씩 좀 매집을 해 나가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종목 공략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하방 경직, 그러니까 지지선이죠. 지지선이 잘 지금 구축이 된다면은 언젠가 아니면은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량주에서 지지선이 잘 보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 대응보다는 여유 있는 한 달 이상 좀 마인드를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접근하는 방법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종목이 안 간다고 파시지 마시고요. 지지선이 없을 때는 지지선 이탈이 없다면 보유를 좀 지속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됐죠. 일단은 조금 한 번쯤은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트라스 BX라고 하는 종목 얼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일단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는 축전지 시장에서 지금 국내 점유율 2위죠. 세방전지 다음입니다. 축전지 시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자동차 배터리죠.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잘 나갈 경우에는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큰 게 한 배당 수익률 3% 정도 됩니다. 3%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안 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배당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배당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방 지지선. 근데 이제 아트라스 BX는 지금 중소형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감소되는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뿐더러 배당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래 감소 흐름이 나타날 뿐더러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월말까지 한번 본다면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노공업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리노공 같은 경우는 소켓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용 소켓이 있는데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제품이죠. 소모용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매출이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매출처를 확보를 해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확보를 해 둔 상태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한 4%가량 배당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마진율이 30%가 넘어가죠. 제조업에서 마진율이 30%가 넘어간다라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 실적이 240억, 올해 실적이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이 안 됩니다. 상당히 주가도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리노공업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감소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빠지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매도세의 물량은 다 흡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리노공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근데 이 종목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장기 추세선으로는 우상향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진 않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되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중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봉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일단은 고점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25,000원만 뚫어버리면 주가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이 좀 3가지가 더 있는데, SM, 그 다음 동국산업, 그 다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좀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뭐냐? 박근혜 테마죠. 박근혜 테마라는 것은 안철수, 문재인과 더불어서 올해 대선 관련 테마라서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배당이 좋다, 실적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테마라서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것은 거래가 감소되고 하방 경직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지지선이 구축이 된다. 지지선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 흐름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7월 초부터 12,0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있지 않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3중 바닥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지금 지지선을 구축을 하면서 거래량은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고요. 저가에서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멀리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일단 12,800원 이하권, 12,800원에서 한 12,500원 사이는 충분히 매수 권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이죠. 12,100원. 12,100원이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매도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14,000원, 뭐 15,000원까지의 목표가도 단기적으로 설정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테마주 중에서 아가방 컴퍼니를 좀 말씀드리자면 바닥이 굉장히 좀 견고하다. 그러니까 3중 바닥이다. 그 다음에 거래가 감소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은 뭐냐? 그러니까 대선 관련 테마겠죠. 대선 관련 테마는 올해 한 해 동안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적인 측면 자체는 테마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지금 간단하게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도 그렇고 동국산업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SM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강세,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은 강보합세 긍정적이고요. 그다음 동국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동국산업도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그동안에 4,000원에 대한 저항은 받긴 했지만은요. 3,800원에 대한 상당히 좀 강한 지지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견고한 시점에서 중소형주가 갈 수 있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5종목을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가방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4종목을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시고 아가방 같은 경우는 확실한 손절 라인 좀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근데 이제 스몰캡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갖기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 반장의 스몰캡 뚫기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도 관심 꾸준히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 끝까지 막판까지 좀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